8일 하락 후 반등 의미 있나?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는, 시장 돌파 열쇠는 환율이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9일 만에 반등 지속될 것인가? 두 번째, 외국인 매도 언제 멈출 것인가? 세 번째, 시장의 열쇠는 환율이 쥐고 있다. 네 번째, 경기주 반등과 성장주 주도주 모색 과정.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신고가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이고요. 나스닥은 약간의 하락 추세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장 시작부터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게 좀 밀렸다가 마지막에 약간 낙폭을 좁혔죠.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마이너스 1.1%였죠. 지난달에 비해서 안 좋았다, 마이너스니까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은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온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경기가 다시 불안하다, 이러한 심리가 나왔고요.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쪽이 올랐고요. 경기 소비재주들이 많이 빠진 상황. 그리고 스타일로 봤을 때는 로우볼 쪽이 조금 올랐죠. 로우볼은 뭐냐면은 주가의 변동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주 쪽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반등 양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0.5%, 그리고 코스닥은 0.9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이죠. 따라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도 2600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잖아요. 코스닥에서는 1800억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7000억의 매도가 또 나온 상태고, 그 외에 카카오게임즈, 현대차, 포스코 등에 대한 매도죠.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HMM, 신규 종목인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를 매수를 했고, 카카오, LG전자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8월 이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첫 주, 둘째 주인데요.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입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 LG화학, 삼성SDI, 셀트리온은 8월 첫째 주, 둘째 주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등, 2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오히려 지금 위로 가잖아요. 이 그림이, 그 이야기는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데 이것이 반도체 경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시가총액 1등이 2등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심은 조금 지나치다는 측면이죠. 두 번째, 시장 전체,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 조절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MSCI 지수의 리밸런싱 작업이 8월 달에 나오는 상황이고, 또한 시장 내부적으로도 신규 상장 종목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총액 10위권 종목군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의 조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에 대한 매도가 우선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없다는 측면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퍼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퍼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장의 퍼가 11배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 퍼 11배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중간선이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퍼가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주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이 이제 지속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기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오히려 저평가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멈추지 않는 상황이죠.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가 중요한 분기점이냐 이런 것을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1% 선입니다. 31% 선이 중심선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도 이 31% 선인데 지금 31.56이니까 조금 더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여지는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기 측면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좋은 상황이란 측면. 두 번째로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나쁘냐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인 바닥권역에 와 있는 상황이란 측면이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지분 조절 과정, 즉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 그리고 또 이 패시브 자금들은 시가총액 10위권 내 종목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별 지분율을 반드시 조정을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이에 따른 상황들이다. 이러한 부분들도 8월달 MSCI 지수 리밸런싱에 이어서 어느 정도는 진행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환율 측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들과 환율의 움직임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요 회색 막대기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고요. 파란 선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인데요. 요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 파란색 라인이 올라가는 상황일 때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오는 상황들이잖아요. 이 라인을 내려가는 선, 즉 환율을 1150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이 윗선에 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순매수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일 때는 외국인 매도가 많은 상황이었죠. 특히 작년 연말 올 초에 들어서 환율의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축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도 역시 가세를 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170선에서 환율이 더 이상 1200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오히려 다시 1150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 방향이 바뀌는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국면이 나와야만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올 것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환율과 관계된 환차손의 문제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국면이고, 전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10일 전후까지는 시장이 이제 하락 조정의 개념보다는 반등을 좀 해주면서 밀리고 반등을 해주고 밀리고 이러면서 기간 조정의 과정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가운데서 종목분들 맥락에서는 오늘은 경기 관련주들의 반등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간 조정 과정 속에서 성장주들이 다음 주도주로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다, 이런 측면이죠. 즉 반등을 같이 하고 조정받는다 해도 경기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반면에 성장주 맥락군들은 재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의 조정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장주 맥락에서도 지금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전반적인 여건 때문에 바로 가기는 힘든 상황이죠. 따라서 바이오주들도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2차전지 같은 맥락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은 성장주 개념이 포함이 되면서도 경기주 개념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차와 반도체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카카오의 재상승이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네이버가 따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반등과 그리고 또 다시 재차 반락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 이러한 측면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